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18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두 개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즉 이렇게 서로 전환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뜻은 변하지 않고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되는 합, 역학적 에너지의 이 값,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죠. 이 에너지 총량,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는 공이 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여기 역학적 에너지, 맨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죠. 자, 맨 밑에서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이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몇이었죠? 순간적으로 멈춰 있으니까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고, 바닥에 있을 때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중간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죠. 근데 얘도 운동 에너지도 0이 아니고 위치 에너지도 0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 값이 만약에 10줄이라면 이것도 10줄, 얘도 10줄, 이렇게 이 값이, 즉 역학적 에너지 이 값이 변하지 않고 10줄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첫째 줄 읽어봅시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때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때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유지. 이걸 두 글자로 보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숫자로 설명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줄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값이죠. 어쨌든 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더한 값이 10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뭐 될 수 있다고 했죠? 전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0줄이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10줄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는 10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10줄이었던 이 위치 에너지가 일부분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 남았냐면 8줄 남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운동 에너지는 몇일까요? 2줄이 됩니다. 왜? 줄어든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10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4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몇인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몇인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과연 몇이고 얘는 과연 몇일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요 앞에는 10줄이 될 것이고, 그리고 4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10줄이 돼야 되므로 위치 에너지는 몇이 될까요? 6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과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잘 이해하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제 이 원리로다가 다 풀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첫째 줄 그림 3과 같이 물체가 운동할 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경우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 이건 위치 에너지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경우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 지금 줄친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에너지 전환이죠. 전환되는 거. 근데 합한 그 값,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합한 그 값,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합한 값은 일정하다. 자, 요 밑에 있는 그림, 요 그림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냥 딱 보면 삼각형 세모가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이 전체적인 이 삼각형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삼각형을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가로로 봐야 됩니다. 가로. 자, 그럼 봐볼까요? 맨 위에 요 가로 요만큼 보면은 다 분홍색만 차지하고 있죠. 이 분홍색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는 이 분홍색, 즉 위치 에너지 이 길이를 보면 그 분홍색 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100% 위치 에너지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래로 이제 떨어지면 높이가 감소하죠. 높이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요만큼에 대한 길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갔을까요?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입니다. 전환.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이가 감소하죠.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가 남은 위치 에너지고 요만큼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어디 갔을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래서 결국 바닥에 가면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 맨 위에 위치 에너지, 여기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밑에서도 똑같은 길이를 나타낸다는 것. 요 길이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왼쪽 그림 보면은 위치 에너지 여기 보면은 9.8m이고 H1 높이 여기죠. 여기 H1에 대한 높이니까 H1 이렇게 되고 2분의 1 mv1의 제곱에서 여기 있을 때 속력이 바로 얘가 요거니까 여기 V1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V1.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요것도 더하면 뭐 역학적 에너지. 근데 요 값, 위에 있는 값, 요 값과 요 값은 어떨까요? 같다. 이렇게 같은 게 바로 보존이죠. 보존. 같다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은 어디로 갔냐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으로 감소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또 다른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 두 개 더한 것, 이 역학적 에너지, 이게 같다는 것.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수많은 계산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만 외웠다고 뭐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움. 여러분들이 2차 고사에서 이제 100점을 맞으려면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점을 맞으려면 어려움.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는 과정에서도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여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떨어질 때도 보존되지만 올라갈 때도 보존된다.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 감소한 거 어디 갔을까요? 전환됐죠. 전환됐어요. 어디로? 위치 에너지로 증가.
감소한 만큼 증가. 결과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예요. 자, 이것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마치고 1번, 2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숙제로 우리가 한번 각자 풀어보기 바라고, 잘 안 풀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하세요. 이것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